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 북한의 오랜 동맹국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강력한 통제를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정권 내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불안정의 직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안보와 권력의 균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현재 상황과 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가까운 동맹국과 가장 혹독한 비판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군사 퍼레이드는 이제 힘의 과시라기보다는 내적 혼란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김정은 정부는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며 추가 미사일 시험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무모한 도발로 비난받는 이 시험들은 동아시아 전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남한과의 통일을 과거의 일로 선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선전은 통일을 핵심 국가 목표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은 남한을 적대 국가로 지칭하며 이 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분열 시대를 예고합니다. 국내적으로 김정은의 불규칙한 결정은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의 상징으로 낙인 찍힌 핫도그의 판매 및 소비를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 기이한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깊이 통제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왜 북한의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이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정권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엘리트 사이의 정치적 반대가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내부 불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국제 제재로 인해 필수 자원이 차단된 경제가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교적 고립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점점 더 소극적이 되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에겐 이로 인해 충성심이 단순히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은 지역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쟁 지역으로의 미사일 발사는 더 큰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행동 패턴의 일환입니다. 북한의 행동이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오랜 동맹국인 러시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파트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 러시아의 반응.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실용주의와 전략적 필요의 조화로 형성되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형성된 이 동맹은 동아시아에서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상호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속에서도 이 파트너십은 항상 진정한 신뢰의 유대보다는 계산된 편리함의 연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서구와 동맹을 맺은 국가들에 대한 완충지대로 보았고 평양은 모스크바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역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조약은 상호 방어 조항을 포함하여 어느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보장합니다. 냉전 이후 두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이렇게 전략적 깊이에 도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크렘린은 이 조약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안보부터 경제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약의 실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어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위성 이미지는 러시아가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조용히 공급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평양의 연간 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무기와 탄약,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동맹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을 지지해온 러시아 관리들은 이제 김정은의 불규칙한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러시아 외교관은 최근 평양의 경로가 전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동맹국을 국제적 감시로부터 보호해온 크렘린에게는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한 한때 관대한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 지도부 내부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적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전통적으로 모스크바와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에 대한 최근의 접근은 러시아의 지역 전략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중함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러시아는 예측할 수 없는 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잠재적 위기에 얽히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크렘린이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는 전술적 일시 정지일 뿐일까요? 그 해답은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 있습니다. 서부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정권과 너무 밀착하는 것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외교적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경제적 및 정치적 기회를 열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 고립의 도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변화는 크렘린의 섬세한 균형 잡기 작업을 강조합니다. 평양에 대한 더 큰 신중함을 신호함으로써 모스크바는 지역 내 안정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서 거리를 두면서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재조정은 러시아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발전은 러시아 북한 동맹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시사합니다. 두 나라가 각자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한때 견고했던 유대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변화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전혀 새로운 지정학적 정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북한의 불안정성의 여파가 커져가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강대국들은 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3. 심층 분석.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 같은 글로벌 강대국들은 그들의 전략을 재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전 과제가 분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잠재적 격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질문은, 더 강한 입장이 북한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까요? 중국도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예측 불가능성은 베이징을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하며, 지역 안정과 국경 안보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동맹을 관리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불규칙한 행동이 글로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안보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글로벌 강대국들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결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국제 제재의 압박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기근에 대한 보고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선희의 이야기와 같이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 음식 찌꺼기를 거래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우려는 북한의 행동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경제적 혼란과 맞물려 있으며 글로벌 무역 경로와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 단체들은 정권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의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권은 점점 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기술이나 무기가 악당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지역을 넘어선 상황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첨단 사이버 능력은 이미 금융기관과 주요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라 즉각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북한은 엘리트 파벌 간의 갈등과 지도부의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이퍼소닉 미사일 및 위성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힘의 과시가 강점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점을 감추려는 시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발전은 동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바꿀 수도 있고 정권 내부에 더 깊은 불안정을 신호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외교, 경제적 압박, 군사적 준비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4. 놀라운 동맹과 사례 연구. 북한의 내부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비전통적 동맹의 형성이 지정학적 풍경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립된 북한은 이제 적대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전은 이란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적 전문 지식과 기술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사일 시스템과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도 보고되고 있으며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공동의 반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은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최근 사건들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중국해에서 미확인 파트너와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군사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평양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농업기술을 제공하며 유엔에서의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권이 고립을 극복하고 덜 주목받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소련의 동맹이 쇠퇴하던 시기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러한 파트너십은 북한의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갈등을 초래하거나 정권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얽히게 할 위험이 큽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의 내부 혼란은 비전통적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제재와 고립은 종종 정권이 대체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며 압박과 전략적 참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맹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외교관은 평양의 변화하는 전략을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엔 정상회의에서 그는 북한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농업기술 솔루션을 제안하며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파트너십을 형성함에 따라 세계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동맹에 도박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기대를 저버리며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 행동은 글로벌 정치 풍경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5. 글로벌 정치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동맹이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들은 점점 더 변동성이 큰 지정학적 환경에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 위기는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통합된 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확대된 공동 군사 훈련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유도하지 않도록 억제와 외교의 균형을 신중히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적, 정치적 동맹으로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이징은 평양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글로벌 명성을 해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 서구의 영향력이 국경에 미치도록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불규칙한 행동에 대한 불편함의 징후는 모스크바가 보다 안정적인 지역 파트너십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협력의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의 불규칙한 행동은 외교를 고위험 게임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각 미사일 시험과 도발적인 발언은 오류의 여지를 좁히며 국가들은 보다 신중한 대응을 채택해야 합니다. 유엔은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분열은 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여전히 중심적인 도구로 남아있지만 그 제한된 효과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으며 일본과 한국은 공동훈련을 통해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이 길을 계속간다면 그 여파는 글로벌 안보를 심각하게 재편할 수 있습니다. 나토는 태평양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보여주며 이는 유럽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동맹을 맺도록 압박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무기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일본과 한국이 핵 능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위기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대화는 어떤 해결책에서도 중심을 유지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고립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다자간 협력입니다. 지역연합체, 유엔, 비공식 외교는 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제재가 북한의 야망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북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6. 경제 제재와 회피. 수년간 국제 제재는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이러한 조치는 무역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제재가 경제를 상당히 약화시켰지만 군사 발전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권은 무기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 열악한 의료 서비스, 악화된 인프라에 대한 보고는 위기 속의 국가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능력은 그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밀수작전은 이러한 회피의 중추로 금지된 상품인 석유와 첨단 부품이 허위 문서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걸친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엘리트 해커들은 암호화폐와 기타 자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훔쳐 정권의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는 상인들이 석탄, 해산물, 농산물을 필수품과 교환하며 바터 거래가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의 집행은 던팅팅한 도전 과제입니다. 위성 이미지는 국제 수역에서 불법적인 선박간 석유 전송을 보여주며 이는 실시간 감지를 피하는 작전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은 종종 글로벌 보안 조치를 초과하여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남깁니다. 이러한 전술은 정권이 심각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야망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북한의 대담한 도발 이면에는 음모, 반대, 그리고 기술적 역량이 얽혀 있습니다. 미래를 형성하는 숨겨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
김정은이 흔들림 없는 권위의 이지를 제시하는 동안 엘리트 간의 내분과 정치적 반대의 보고는 그의 정권 내에 균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쟁하는 파벌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군사적 태세를 선호하는 그룹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불신은 정부의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최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은 커져가는 편집증을 강조합니다. 2018년 탈북한 전직 정보관리에 따르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장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뒤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동안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성과 중 하나는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하이퍼소닉 미사일입니다. 정찰 위성 발사는 평양이 정보 수집과 정밀 타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권의 군사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지역 갈등에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북한의 정교한 사이버 전쟁 전략입니다. 엘리트 해킹팀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수십억 달러를 훔쳐 군사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적을 대면하지 않고도 불안정을 초래하며 평양이 경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내부 불안정성과 증가하는 기술적 힘의 조합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정권 내의 균열은 불규칙한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높이며 고급 무기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높입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중대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붕괴된다면 그들의 핵무기와 사이버 도구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손에 넘어가거나 동아시아에서의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권이 생존한다면 이러한 발전을 어떻게 활용하여 미래를 보장할까요? 이러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혼합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